그렇다고 막 박살나서 960%에서 400% 떨어질 거라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낮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는데요. 25년까지 끌고 가셔서 손해볼 확률이 저는 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쏠렸다가 또 좀 일제히 무너지면서 네네.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펀더멘탈 중에 딱 하나 지금 리튬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얼마 빠졌냐? 2개월 동안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판매량, 그다음에 전기차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2분기 실적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날짜를 잡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2분기 실적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캐펙스 증가율, 그다음에 네 번째 뭐 말씀드렸죠? 전기차의 침투율. 네, 전기차의 침투율. 자, 일단 캐펙스 증가율은 전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들의 실적, 일부 기업의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양극재, 음극재, 뭐 도전재, 첨가재,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밸류체인별로 차별화는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이 회사들의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한 매출과 이익 증가율, 연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이 국내 배터리 셀업체와 소재업체들의 시장 침투율과 소위 말하는 점유율이 꺾이지 않았다. 네,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수급입니다. 철저하게 단기간에 지금 거의 공매도에 의한 숏 커버링 물량으로 인해서 한 달 넘게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그룹이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이나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펀더멘탈 중에는 딱 지금 하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리튬의 가격 하락 부분 그 부분만 좀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 하락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양극재 업체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는 3분기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양극재에 관련된 회사들이 3분기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4분기부터 양극재 판가가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연간 실적은 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양극재만 강조되는 사이에 양극재랑 같이 그냥 덤탱이 씌워서 빠진 비양극재 업체들 오늘은 좀 장비주로 중점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양극재 아닌 비양극재, 음극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리막이 될 수도 있고 도전재가 될 수도 있고 장비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비양극재 단에서는 사실 아직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측면으로 사실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라고 기관이 다 싫어하거나 2차전지라고 외국인이 다 싫어하는 건 아니다. 물론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은 수급에서 차별적인 움직임이 좀 보일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의 상당 부분이 상환이 된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은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과 반대로 상당히 그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도 똑같이 에코프로 숏커버를 기대하고 포스코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히려 그 소위 말한 숏커버 때문에 포스코가 올라야지 그 측면 말고요. 제가 이거 지분율 잘못 얘기했다 또 엄청 또 공격의 대상을 받았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제가 36%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조금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말씀드릴게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29% 정도 30% 미만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이 진짜 나빴을 때 2015년 당시만 해도 실적이
그때는 2차 전지 밸류가 아예 없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분율은 46에서 47% 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그냥 정상적인 철강의 밸류만 봤을 때 46%, 47%의 지분율에서 지금 29%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2차 전지 그냥 빼고 그냥 포스코라는 그룹사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이 과도하게 매도된 상태다. 네. 과매도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이 포스코가 사실 철강 관련된 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지금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 체력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뭐 외국계 그 보고서에서는 철강 업체 중에 밸류가 가장 비싸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회사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매도 포지션 잡아놓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포스코홀딩스의 굉장히 부정적인 15개월 만에 15일 안에 뭐 주가가 뭐 40% 넘게 빠진다 그런 소위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보고서를 써가지고 예전에 에코프로비 맞아요. 똑같이 그 네. 똑같은 형태로 걔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쫄지 않고 안 파셔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2차 전지 밸류를 제외하고 포스코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 그다음에 공매도 수급을 떠나서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과도한 외국인 지분율 하락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사실 그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전혀 안 주고 있다. 그러게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밸류를 받으면 2차 전지 업체들 소위 말하는 양극재 업체들 평균 PER 배수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50배가 넘고요. 55배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7% 정도가 맥스로 보는데 네. 이거를 이제 에코프로 이동철 회장님이 말한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2%에서 14%까지 올릴 수 있다.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불가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와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LNF 이 양극재 5대 천왕이 단결정 양극재, 망간리치, 그다음에 미드니켈 이 차세대 양극재에 대해서 LFP까지 엄청나게 지금 상용화에 지금 상당히 앞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극재 업체도 마진이 상당히 개선은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이 리튬으로 인한 마진 리튬 마진이 어마어마한 마진이거든요. 지금 그때 예를 들어 앨범하라고 칠레 SQM이 마진이 좀 떨어져서 55% 나온다. 그 말씀드렸는데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그 염호에서 나오는 거는 EV 에비타 마진으로 아마 60%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50% 이상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기존의 계획 30만 톤에서 42만 톤을 잡아서 그 42만 톤을 그것도 리튬 가격을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리튬 가격을 한 32,600불 그 정도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금 한 32조 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고 포스코 홀딩스의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24년 말부터 포스코홀딩스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면 25년 초부터 기여를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은 최소한 지금 그 외국인들이 보는 철강의 밸류에서는 2배 이상 줘도 부족함이 없다. 주가만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 빠져가지고 15배 밸류거든요. 근데 아까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평균 PER 밸류가 55배인데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의 밸류가 너무 비싸다 쳐요. 근데 지금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근데 마진은 리튬 마진이 훨씬 잘 난다니까요. 리튬은 50% 이상 마진 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양극재는 마진이 엄청 좋아지면 13% 마진 나는 거거든요. 13% 마진인데 50% 마진이니까. 그리고 매출 규모도 사실은 계속 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오른 것만 보지 말자.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보지 말고 포스코홀딩스의 앞으로 리튬의 가치가 기존 철강의 가치 얼마가 더 더해지는지
그거를 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2차전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25년까지는 맞아요.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2025년부터 실적 반영되면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주가는 싼 거였네요. 그렇죠. 최소 2배, 3배 정도 네네.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2배, 3배 갈 거는 사실 모르겠지만 밸류는 2배, 3배 여러 번 네. 남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지금은 딱 그냥 철강의 밸류에서 음. 한 뭐 20% 정도 프리미엄 정도 준 수준인데 2차전지 밸류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뭐 사실 그때 또 그 주가는 사실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공매도 쇼커버링 맞습니다. 나와서 네, 또 네. 뭐 3배 이상 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자, 에코프로 지금 주가 빠졌는데 960%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18% 올랐습니다. 960대 118이에요. 이게 줄어들어도 최소한 뭐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최소한 2배, 3배 가도 예를 들어 119%에서 3배 가도 400 몇 프로죠. 그죠? 400 몇 프로면 그래도 에코프로 오른 거랑 2배 넘게 차이 나요. 네. 네. 근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리튬의 매출이 에코프로 가진 리튬의 매출 그 소위 말한 사이즈보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리튬으로 매출은 아마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국내에서도 탑 찍을 거고요. 글로벌로도 43만 ton 매출로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게요. 43만 ton 매출로 하면 아마 전체 전기차 글로벌 전체 전기차에 약 또 이 수치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13% 이상 되는 양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43만 톤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는 처음에 이제 시총이 그래도 조금 큰 면이 있으니까 그쵸. 네네. 막 에코프로처럼 막 800%, 900%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대 960%의 그렇죠. 차이는 너무 크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너무 크다. 그렇다고 에코프로가 막 박살나서 960%에서 400% 떨어질 거라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벌 받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낮다고 봅니다. 왜냐? 에코프로도 너무 반가운 사실은 최근에 네이버가 드디어 고쳤어요. 당기순이익을 25년에 반토막을 해놨는데 정상화 해놨거든요. 그래요? 제가 맨날 PEG가 계산해드리잖아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걸로 계산해보시면 PEG가 1배 미만이 나옵니다. 지금도 1배 미만이요? 네, 지금도 1배 미만이다. 2023년 기준으로는 1배가 넘고요. 24년, 25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1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도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지 말고 진짜 처음에 그 마음가짐, 살 때의 마음가짐 다 2025년은 가져간다 마음 먹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결코 낮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정답은 없는데요. 25년까지 끌고 가셔서 손해볼 확률이 저는 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박 이사님으로 인한 응집된 그러니까 똘똘 뭉친 강력한 투심이 일부 단기간에 너무 오른 나머지 일부 그중에 이탈해서 약간 변심해가지고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사실은 적정 수익 실현한 거 잘하신 거고요. 계속 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 나와서 수익은 엄청나는데 그건 제가 너무 잘 겪어봐서 하는데 수익은 막 1000% 난 것도 있고 저도 3000% 난 것도 있는데 그거 수익 실현 안 하면 그거 진짜 가상화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가상화폐. 적정 부분은 조금 2차전지 아직도 못 가져서 배 아프신 분들한테 조금 넘겨주세요.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20, 30% 박 이사님도 또 적정한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동감하는 게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면 싸게 사신 분은 조금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딱 시기까지 말씀해 주신 게 10월달, 11월달에 이제 미리 좀 팔아놓고 왜냐면 1억 원어치 갖고 계신 분 10억 되신 분도 있고 2억 갖고 계신 분 20억 되신 분도 있고 막. 최근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에코프로 BM마 근데 그건 개인이 되기엔 말이 안 돼요. 개인 계좌로 1조 찍힌 계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26일, 27일 박살 났잖아요. 그때 1조 찍힌 계좌에서 한 8천억 정도가 나왔다. 근데 그 정도 1조 찍힌 분이라고 하려면 진짜 지금 DS 투자증권이나 DS 자산운용 하시는 장덕수 회장님 정도가 개인 계좌로 1조 갖고 계신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그 정도 급이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몇백억대 자산가들은 수두룩하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부 개인 투자자 중에 이탈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욕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변심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개인 투자자들 너네가 변심해서 팔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하신 것 같고 현금 확보 일정 부분 왜냐면 지금 장이 이렇게 막 엄청 막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지기에는 조금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주주 양도세 물량 10억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 물량 때문에 조금 현금화 하셔서 들고 계셨다가 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단기간에 또 물량이 나와서 또 싸게 살 기회가 생기면 2025년 말씀 주신 2025년이란 긴 그림을 보고 다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뭐 이런 매도 얘기를 해서 2차전지가 나쁘니까 다 팔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일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에 한해서 좀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좀 쥐고 있으셔가지고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은 오늘 김지훈 대표님께서 정말 대응 전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약간 같아요. 비중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인가 어디 증권사에서 이제 에코프로 연초부터 사신 분들의 단가의 평균을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게 저는 한 50만 원 중후반이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이 평균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높게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높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의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2, 3%.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나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감각이 있고 매매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에코프로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사신 분들 10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주가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2,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핵심 5가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포화 상태가 되는지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꺾이는지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지 그 중에 가장 빨리 오는 거는 캐펙스 투자일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직 캐펙스 투자가 엄청 공격적으로 증설되고 있어요.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요. 지금 조인트 벤처 합작 형태가 폭증하는 기간이 올해가 아니고 24, 25, 26년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24, 25, 26년에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실적이 안 깨져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깨질 때 조금씩 분할로 정리하시는 전략이지 지금 100만 원대 막 수급 때문에 주가가 불안한데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팔고 도망갈 때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그 아까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이 7% 정도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양극재 쪽을 뭐 R&D를 해서 더 좋은 게 나오면 한 12%, 1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네. 셀업체나 자동차 업체 쪽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충분히 압박 들어올 수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차세대 양극재를 만드는 진짜 중요한 질문하시는 그 부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드니켈 가거나 아니면 망가니치를 가면 양극재 업체가 마진은 많이 남길 수는 있어도 판매 단가가 비싸지진 않아요. 하이니켈 양극재처럼 기존의 NCM이나 NC보다 훨씬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아마 마진은 많이 남기되 전체 판매 가격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볼륨 사이즈도 볼 거고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 상황도 볼 거기 때문에 마진이 그 이동채 회장님이 말씀하신 13%, 14%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 상황을 말씀 주신 것 같고 이것도 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률도 막 100% 이상 나와야 되고 수율도 엄청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그 소재 업체들이 마진을 굉장히 이렇게 막 13, 15% 받으면 충분히 뭐 단가 인하 압박도 들어올 거고 마진 인하 압박도 들어올 거지만 이렇게 차세대
차세대 이 양극재를 하는 업체가 더 극소수, 지금의 하이니켄 양극재 업체보다 더 극소수로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고 전체 볼륨 캐파 자체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 조율하는 수준이지 이게 13% 마진을 보고 차세대 양극재를 하는데 13%에서 지금 기존의 하이니켄 양극재로 7% 8%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 뭐 10%에서 11%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반도체로 따지면 EUV 장비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갑 같은 을. 와, EUV는 너무 극단적이고요. EUV까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네, 나름 이 차세대 양극재를 하게 되면 더 조금 지금 기존의 하이니켄 양극재는 소위 말하는 CATL도 하이니켄 양극재를 하거든요. 아마 CATL이 하이니켄 양극재는 해도 망가니치나 미드니켈 이것까지는 따라오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CATL 지금 유럽에서 엘젠소련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아마 이 차세대 양극재 하게 되면 CATL하고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튬 가격 얘기해 주셨는데 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네. 이게 꼭 악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 되게 좀 좋은 질문이 엄청 너무 공부 많이 하시고 질문하셔야 당황스럽습니다. 질문이 점점 예리해지신데요. 맞아요. 이 리튬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원재료를 싸게 들어오니까 막 엄청 또 나쁘다고 얘기하기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LNF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이상한 게 LNF는 지금 기존에 테슬라가 최대 고객사잖아요. 테슬라 거의 단일 고객사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사주는 소위 말하는 그 사급이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사주는 리튬을 쓰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말도 얘는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별로 안 받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데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리튬 가격 떨어진 거에다가 가공 마진을 붙이는 거거든요. 양극재 구조가. 그러니까 판가, 제품의 판매 가격이라는 거는 리튬의 원자재 메탈의 가격이랑 가공 마진을 붙이는 건데 이 두 개의 합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판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제품의 판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다 지금 모든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의 수산화 리튬은 지금 아직 상용화 단계죠. 호주 광석 리튬은 9월달부터 상용하니까 올해 되는 거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은 2025년 상반기에 상용화 되는 거고요. 상용화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포스코가 내재화하지만 내재화하는 리튬을 아직 안 쓰는 단계잖아요. 에코프로는 미국에서 탄산 리튬을 엄청 싸게 사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에코프로 BM에 양극재에 쓰는 리튬인데 그거조차도 30%도 안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 낮은 거를 사실은 영향을 받으려면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의 그 리튬의 내재화가 못해도 60% 70%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가 이노베이션에서 조달하는 수산화 리튬을 최소한 60% 70% 이상 내재화돼야지 더 마진이 좋아지고 리튬을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 사실은 외부에 갖다가 쓰니까 내재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재화를 못한 거니까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에 더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는 거고 내재화 되면 내재화 될수록 오히려 리튬 가격 원자재 싸게 조달하는 거를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가격 떨어지는 거에 판가도 떨어지고 내재화도 못한 상태니까 좀 일종의 양날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